훈육을 야단치는 거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일 훈육을 야단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건 바로 학대가 돼요. 가정에서는 어떤 훈육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되게 많은데, 훈육은 아이가 살아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훈육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나쁜 게 조금 독재적인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사실은 방임이었어요. 관심도 하나도 주지 않는 거. 사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최악의 결과를 가져요. 애들은 또 우리 마음과 같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지나친 강압이 따르게 되면 학대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훈육과 학대는 한 끗 차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보다 다른 사람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모 갖고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리 양육자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훈육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가르치는 역할이 사실은 많은 교사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축으로 이렇게 5가지의 교사의 태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은 교사일까? 하나 남았잖아. 교사 편이에요. 통제도 많이 하는데 애정과 지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도 잘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게끔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교사 타입이고, 부모도 똑같아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뭐 보통 4가지로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통제와 애정에 따라서 우리가 권위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해요.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아이는 무도덕의 단계로 태어나요. 그런 옳고 그름 자체를 모르는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 자체가 말이 사실은 안 될 수 있어요. 걸음마기 정도 되면 따르기 단계예요. 상벌에 따라서 되게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떤 제한과 불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 행동을 안 하는 요 따르기 단계가 있고, 조금 유아기에 오게 되면 동일시 단계라고 해요.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단계예요. 엄마가 저기 가서 이제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냥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애가 그걸 싹 보는 거지. 또 자기도 다음에 커피숍 가거나 거기에서 빨대랑 티슈를 이만큼 갖고 와요. 왜? 엄마가 한 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동일시 단계예요. 이 시기가 이제 유아기에 주로 많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훈육이 들어가면 드디어 아이는 내면화 단계에 이르러요. 그 전까지 동일시 단계까지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가 유아기 때는 따끔하게 혼냈고 아이 입에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왜 10분 후에 그 행동을 또 했다라는 거야. 뭐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냐. 당연한 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기조절력이 잘 발달하려면 아이는 부모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돼야 그 사람을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모델링이 돼줘야 하고, 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와, 너가 이렇게 했구나, 그거는 참 좋은 행동이란다 라고 칭찬과 강화도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거죠. 뭐 모래를 사람 얼굴에 뿌리면 안 돼. 그러면 모래알이 눈에 들어가거나 코가 들어가면 다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하셔야 하고, 또 인지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3살 아이는 가르치면 그때뿐이고 좀 있으면 또 잊어먹어요. 그걸 가지고 한두 번 말했는데, 혹은 내가 종아리 5대 때렸는데 그래서 애가 싹싹 빌었는데 왜 또 말을 안 들어?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가장 많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조절력을 습득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은 열악한 환경, 불안정한 가정 환경이에요.
애착은 양육자와 아기 간의 건강한 유대감, 친밀한 유대감에서 비롯되는 거고, 거기서 형성된 어떤 자아상과 타인상이 평생을 거쳐서 평생뿐 아니라 자자손손 영향을 미쳐요. 그건 연구 결과에서도 사실 그렇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훈육의 기본은 뭐냐면 아이와 좋은 애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훈육의 기본은 좋은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와 그리고 부모는 아이와 좋은 관계, 애정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반드시 돼야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도덕적 자기 개념, 긍정적인 도덕적 자기 개념을 정말 심어줘야 돼요. 결국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이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령 선생님이 이렇게 빵을 이만큼 사갖고 왔는데 애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자기는 팥빵을 좋아하는데 자기가 집은 게 크림빵이야. 옆에 애한테 야 이거 너 먹어? 줬어요. 보니까 얘가 칭찬할 게 별로 없는데 저것이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칭찬을 해주자. 도덕적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만들어주자. 너는 배려심이 깊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사춘기나 청소년 애들 왜 그래요? 이걸 해요. 그러면 이제 아씨 괜히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좋아하지도 않나 봐. 아니에요. 속으로는 걔도 진짜 헛파째지게 좋은데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너무 쑥스러워서.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히스테리도 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가 되면 아이는 규칙이 부모가 제시한 규칙에서 또래의 규칙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이 강하게 충돌을 해요. 가령 학교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화장을 해야 먹여줘. 이렇게 좀 해야 그래도 너는 우리 집단의 일원이야. 너 했구나. 어머 너 오늘 너 립글로스 색깔 정말 이쁘다. 막 이거 해야 되고 어머 야 너 마스카라 어디 거야? 에뛰드 거야?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부모가 무슨 어린 것이 화장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미치겠는 거야 이 가운데서. 그래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또래의 규칙과 부모의 규칙 사이에서 이 갈등을 하는 이런 아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조율해 주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이때 애들은 전체적으로 뭔가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뭔가 서투르고 그리고 게으른 게 이때의 발달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훈육 상황 뭐로 제일 많이 싸워요? 방 청소 안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 사춘기 때는 잠이 쏟아져요. 안 일어나! 때리고 유아기 때는 그냥 주말이면 6시에 일어나갖고 엄마 놀자자고 깨우던 녀석이 막 죽어도 안 일어나. 그거로 정말 많이 싸우고 아이들이 표현하는 초조감, 외로움, 불만 자체를 정말 수용을 해주셔야 돼요. 수용과 인정, 용서와 처벌을 구별한다. 이게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수용한다라는 건 동조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게 수용이에요. 또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잘못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받아야 될 벌은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잘해야지만 아까 말한 교섭형 교사가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야 야 그건 이거야. 그러면 아이는 고집으로 맞서요. 자꾸만 너무 조급하게 바로 잡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강한 힘겨루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훈육을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은요. 감정 조절이에요. 여러분이 열받았을 때는 절대 훈육하면 안 돼요. 집이나 혹은 공부방이나 기관에 혈압계 하나 놓으시고 나의 혈압이 안정적이었을 때 나의 심장 박동수가 평온할 때 그때 훈육을 하러 가는 거지 막 열받았을 때 하게 되면 백전백패다. 늘 자책하고 후회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주셔야만 돼요. 내가 훈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쟤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 기대가 높은 것은 아닌지, 아이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좋게 말하면 안 듣는다 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하고,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돕고 싶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모르면 배우면 돼요. 여러분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혹은 아이에 대한 어떤 걱정 어린 시선이나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 혹은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삶에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